네, 안녕하세요. 건설공정관리 발표를 맡게 된 이동석이라고 합니다. 뮤지엄 서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뮤지엄 서울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영상공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건물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공정관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소개 및 판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공원 일대는 캠프킴을 비롯한 미 8군의 주한미군 주둔지였습니다.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과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서 용산기지 반환에 대한 협의가 되었고, 이에 서울시는 2016년에서 2017년에 용산기지를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7년 동안 용산기지 부지를 포함하여 용산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산공원의 상황을 듣게 되어서 사이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달 11월에 미군 장교 숙소 5단지가 용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 영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및 개발하는 방안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용산공원은 용산기지 반환과 함께 개발되면서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부지 왼쪽에 있는 전쟁기념관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이제 용산공원의 부지로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생태공원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앞에 설명해드린 용산공원의 상황과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용산공원을 통해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공원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한국형 센트럴파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뮤지엄 서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엄 서울은 용산공원 부지 중 북부에 위치한 메인포스트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뮤지엄 서울의 대략적인 조감도는 다음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 다음은 뮤지엄 서울의 건립 과정에서 어떤 공정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크게 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기획 및 인허가, 타당성 분석, 공사비의 수립 등으로 이루어졌고,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토공사, 골조공사, 설비공사 등이고, 마무리 단계는 시운전과 인계 단계가 있습니다. WBS 과정을 통해서 PERT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제 이 PERT 과정을 통해서 다음 차트들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 차트입니다. PERT 과정을 이제 단순히 FTF 과정으로서 공정을 진행하였을 때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니시 투 피니시 과정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공기도 길어지고 자원 활용도 조금 나쁜 점을 들어서 RUF 값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리소스 레벨링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동시 작업 등으로 이제 RUF 값도 증가시키면서 리소스 자원 활용하는 게 상한선도 맞출 수 있으면서 공기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크래시 작업은 예상 버젯을 초과하지 않은 선에서 컴프레션을 진행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인데요. 다음 공정을 진행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한 미군 기지 지반 속의 옵스터클스입니다. 지난 5월 미군기지 반환 사업으로 용산기지보다 먼저 반환된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서는 국방부 주관으로 지반 오염 정화 작업을 거쳤고 국토부 주관으로 이제 문화재 발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캠프 페이지 집안 내 속에서 20리터짜리 폐기름통 30개가 발견이 되었고, 집안에서도 이제 기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토양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용산공원 캠프킴 부지를 또 활용하는 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미군기지 캠프 호비와 같이 미군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문제점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분류가 이제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용산기지가 이제 반환이 되면서 토지 분류를 이제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우천 등으로 인한 공기지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각 위험 요건에 맞는 매뉴얼을 준비해 두어서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제 대책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함으로써 코스트 버라이언스나 스케줄 버라이언스의 절대값을 최소화하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뮤지엄 서울에 대한 공정관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전쟁기념관, 미군 장교 숙소 5단지와 함께 용산군의 목표 중 하나인 뮤지엄 컴플렉스의 실현과 국내 최초의 국가공원 운영을 꾀할 수 있었으며 공정관리 작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공전 순서와 플로트를 활용하여 공기 지연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기지 반환과 함께 용산군의 새로운 조성이라는 목표가 만나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